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모던보이, 모던거리의 활약이라는 카테고리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으로 향긋한 커피향이 퍼지는 흐뭇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커피 확산은 1920년대와 30년대를 풍미했던 모더니즘의 바람을 타고 이루어졌다. 커피 한 잔에 10전으로 고가였기 때문에 돈 내고 사탕물을 사서 마시는 세상이 왔다고 탄식하는 이도 있었지만, 당시 유행의 첨단을 걷던 이른바 모던보이, 모던걸에게 커피는 사탕물 이상의 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다. 모던보이는 주로 양복에 비싼 넥타이를 메고 중절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모던걸은 쪽지지 않은 단발머리에 금시계나 작은 양산으로 치장하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 하얀색 구두를 신고 다녔다. 이들은 영어나 일본어를 대화에 곧잘 섞어서 사용하면서 당시 시대의 소비와 유행을 이끌었다. 이들은 커피를 기존의 전통 세대와는 거리를 둔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 일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즐겨 마시곤 하였다.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 1930년 7월 16일자는 이렇게 썼다. 소위 혼부라, 혼마치를 방황한다는 뜻의 일본 속어로 혼마치는 충무로 일본가의 현 신세계백화점 지역을 이야기한다. 당의 음모가 1930년 여름에는 더욱 노골화하여 진곡의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의 파로스름한 전등 아래에 베기거리 사나이와 사나이의 날개에 가리워 전기 유성기 소리에 맞춰 눈썹을 치울렸다 내렸다 하며 새소리 키디 파르르 떠는 소리로군 노래를 한다. 칼피스, 파피스도 조커니와 자무지 않게 하는 커피에도 아이스 커피를 두 사람이 하나만 청하여 다가오는 두 남녀가 대가리를 부비대고 보리줄기로 쪽쪽 빨아먹는다. 사랑의 아이스 커피, 이 집에서 아이스 커피, 저 집에서 아이스 커피. 그래도 모자라서 1인들 뻔으로 혓꽃으로 빳빳이 펴서 아다시 아이스 고이가 다이스키, 아이스 커피 맛 최고야, 다이스키요, 아다시모네. 혼부리당 베기거리 아니라 제 미천드리고 다니는 마네킹거리 이것이라면 머릿속은 탱비어도 자존심 많으시는 그들은 필짝 노할겨로군. 커피는 신비화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짧은 시간에 150잔 이상을 계속해서 마시지만 않으면 몸에 좋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동아일보 1932년 4월 28일자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학의 생리학자 최내 교수의 말에 들으면 커피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90%의 사람에게는 무익무해하다고 합니다. 커피 중에 있는 카피는 일종의 약들로 이것을 남용하면 나쁜 결과를 맺지만, 커피를 과히 마시어 카핀의 해를 입는다는 것은 150잔 이상을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먹는 경우라고 합니다. 실상 커피를 마시면 심기가 상쾌하며 일시적이라도 고갈을 멸하게 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던 보이들이 자주 드나들던 카페에는 다방에서 파는 커피 외에 술을 팔기도 하였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옆에서 술을 따르고 시중을 돌았다. 당시 카페에서 팔던 커피 한 잔은 10에서 15전, 맥주는 한 병에 40전으로 설렁탕 값보다 비쌌다. 조선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대개 60에서 80전이었으니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카페에 출입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다. 여자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에러 서비스를 감행했으며, 일부 카페는 심지어 독일 여자 립데메와 러시아 여자 마리아 니나를 고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카페가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자 일제당국은 1931년 1. 실내 조명은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기를 유지할 것. 2. 박스 안의 일부는 광장에서 볼 수 있게 개방할 것. 3. 여자 종업원에게 의류 구입을 강제하지 말 것. 4. 여자 종업원에게 홀에서 댄스나 비천하고 외설적인 행동을 시키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영업소 내부 규약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가난한 문인들은 다방에서 하루 종일 죽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다. 1930년대에
이상과 함께 즐겨갔던 다방랑랑을 무대로 박태원이 쓴 단편소설 피로라는 작품은 당시 많은 문인들로 하루 출발점과 종착점은 다방에서 시작되고 끝났다는 걸 잘 보여주었다. 나는 다방 안에서 글을 쓰다가 창틀에 매달려 안을 엿보는 소녀를 발견하고 상념에 빠진다. 그러다가 앞에 앉은 서너 명의 청년들이 조선문단의 친체를 비판하는 것을 듣고는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춘원과 이기영 그리고 백구와 노산, 시저집을 들먹이며 온갖 문인들을 통배하고 있었다. 신문사 앞에 이른 나는 누구를 만나보고 갈까 망설이다가 수보 앞에 놓인 변해인 명부에 여러 가지 기록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는 돌아선다. 신문사 앞에 이르러서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가 시계를 보고 전화를 걸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찾는 편집국장은 자리에 없었다. 사내에는 있지만 자리에 없다는 편집국장의 행방불명을 생각하며 거리로 나와 배회한다. 버스를 타고 노량진으로 향하지만 노량진에 볼 일 있는 것은 아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과 거리의 사람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면서 암담한 현실과 인생의 피로감을 절망한다. 한강의 삭막한 겨울 풍경을 보며 우울해진다. 한강 다리를 놓아놓고 다리 밑 얼음 위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며 또 다른 것을 연상한다. 다시 낭랑다방으로 돌아와 엔리코 카루소의 엘리지를 들으며 미완성인 원고를 생각한다.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중에서 당시 현장을 책으로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0년 전 당시 언어에 따른 문법의 예를 들어 찻집을 찻집 등으로 읽는 것 등등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화해 커피 문화 또한 풍미가 남아있어서 나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시작을 그윽한 커피향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